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3년 2월 11일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한 줄 명언을 하기 전에 감사스마일이 감사하게 구독자가 조금씩 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8,000명 구독자가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면 2월 한 20일쯤에 8,000명 구독자 돌파하지 않더라도 미리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해주시는 찐팬 분들 뿐만 아니라 우연찮게 오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철은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고 물은 개어 있으면 썩게 된다. 그러하듯 행동하지 않는 것은 마음의 활기를 앗아간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감사스마일도 항상 새로운 생각과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오늘 한 줄 명언처럼 꼭 행동하시고 꼭 마음으로 먹었던 것들을 작게라도 실천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GL 메트로시티 향동 오블럭 지산업센터 안내문을 감사스마일 찐팬분께서 보내주셨는데 지금 입주 예정일이 최초에는 2023년 4월 말쯤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장 공사 안정성 확보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입주 예정일이 한 2달에서 2달 전으로 지금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안내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향동의 GL 메트로시티는 감사스마일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었던 그런 지식산업센터인데 만약에 실제 GL 메트로시티 향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매도를 또 희망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이번 기회에 내 사옥을 갖다가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감사스마일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L 메트로시티 향동이 아마 그 향동 지식산업센터 중에서 가장 먼저 입주를 하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공사 현장의 모습인데 너무너무 지금 잘 지어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뉴스는 창릉 3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또 주말이고 토요일이고 또 어제까지 지금 특별 공급이 맞춰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감사스마일 생각을 좀 덧붙여가지고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청하시기 전에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의 서민숙 기자님 기사로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LH가 올해 23조 4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3기 신도시 상반기 토지 보상을 완료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홈 50만 가구 공급을 갖다가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선교통 후 입주 패스트트랙을 도입을 해서 기존에 있던 1기, 2기 신도시하고 좀 다르게 좀 빨리 교통을 먼저 강구하고 뒤에 입주를 시키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투자금액 23조 4천억 가운데 절반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서 경제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지금 밝혔고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상반기 3기 신도시 내 전체 토지 보상을 마치고 정부의 공공주택 지금 좀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 안단테에서 지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주택 뉴홈 50만 호 공급을 적극 추진해가지고 국민 주거 안정에 나선다라고 지금 하는데 일단은 지금 여기 고향 홍보관입니다. 보시면 뉴홈 여기 원흥역 쪽에 가다 보면 토지주택공사 고향사업본부가 이제 지축으로 이제 2월쯤에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고 일단은 홍보관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청약을 갖다가 어제까지가 이제 특별 공급이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17일까지는 일반 공급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사전청약 홍보관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고양시 뉴홈 사전청약 홍보관에 직접 가서 한번 보시라는 것도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은 올해 상반기 중에 3기 신도시 전체 도시 보상을 완료를 갖다 하겠다고 합니다. 감사스마일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6월 달까지 만약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정말로 늦어진다고 하면 올 연말까지는 정말 LH에서 어찌되었든 간에 토지 보상을 갖다가 지금 완료를 하려고 좀 합니다. 그래서 공공택지 15곳도 내년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부족한 택지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좀 빨리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창릉에 이제 올 하반기에 있는 선택형 공공분양도 지금 계획돼 있는데 또 내년 내후년에 있는 민간 분양 사전 청약도 좀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선교통 전담 부서를 설치해서
신도시 교통 불편 해소에 나서고 3기 신도시는 선교통 후 입주 실현을 목표로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광역교통 개선 대책 인허가 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병행 추진해가지고 개통 일정을 앞당기기로 지금 했습니다. 특히 고향 창릉에서 남양주항수, 그러니까 고향 창릉과 남양주항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고밀 복합개발형 컴팩트 시티를 갖다 만들어서 도시 속의 도시를 지금 조성을 갖다 지금 할 예정이고요. 이 밖에 층간소음 문제 해결이라든지 공공주택 마감재 상향, 주택형 확대 등을 추진해서 일단 청렴한 LH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 LH 이한준 사장이 새로 취임해가지고 정말 LH를 많이 변화를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잘 추진을 해서 정말 올해는 뭐 다른 3기 신도시도 포함하겠지만 창릉이 토지 전체 보상을 마치고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착공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게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바람이고, 특히 또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 창릉에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분들은 지금까지 좀 마음을 편안하게 좀 갖고 좀 기다리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 대지조성공사 착공도 일단은 올 하반기에 지금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창릉 같은 경우는 평지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빨리빨리 또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어서 보도자료 지난 2월 1일 날 보도자료를 토대로 조금 이야기 드릴 텐데, 감사스마일에게 이제 뭐 부동산 카페에서도 이 공공분양주택 유홈 사전청약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너무너무 궁금해하는데, 아마 다음 주쯤에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면서도 일반 공급이랑 같이 이제 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걸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12월 30일 공고 이후에 사전청약 누리집 누적 방문자가 약 137만 명을 상회하는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감사스마일의 지금 감사스마일도의 창릉 S3블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동산 시장 때문에 좀 관심을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회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이번 사전청약 같은 경우는 나눔형이다 보니까 청년 세계 최초라든지 신혼부부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들이 정말 이 특별공급을 정말 많이 신청을 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저는 제 예상으로는 상당히 이혼 청년이랑 그 다음에 신혼부부는 정말 경쟁이 상당히 셀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혹시라도 결과 나오게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일반형 공급이 있는데, 일반 공급이 있는데 입주자 저축 1순위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고 그다음에 자녀 물량은 추첨제로 공급하기 때문에 설사 내가 입주자 저축 금액이 좀 작더라도 일단 내가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창릉 S3블럭에 청약을 하시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감사스마일이 계속적으로 창릉 S3블럭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상담도 오시고, 또 제가 이제 전화 상담이 안 된다고 하지만 정말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제가 또 해드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제가 그것들을 종합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미혼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에게는 이 창릉 S3블럭이 어떻게 보면 로또다라는 말씀 저는 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는 드리진 않았지만 5년 의무 거주하고 LH랑 나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걸 갖다 매도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일시적 일가구 2주택 그런 걸 혜택을 갖지 않으면서 그걸 그대로 소유하고 다른 민간 분양을 갖다 또 하나 받게 되면 그렇게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40년 동안에 1%대 그런 금리 혜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양을 갖다가 만약에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제가 6단지에 있는 원룸 보금자리 주택을 갖다 예를 들게 되면 그때도 3억에 분양한다 그랬을 때 비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억 5천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창릉에 민간 분양이나 앞으로 공공 분양이 싸게 분양을 갖다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 싸게 분양을 하지 않고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고 다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런 아파트 분양가가 내려갈까요? LH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려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감사스마일에게 되면
예약 상담을 좀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스마일은 전화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전화 상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해를 좀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새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의 뉴홈이 첫 번째 사전 청약이 지금 시작됐고, 이제 특별 공급이 어제부로 끝났고, 다음 주부터 일반 공급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계층과 유형의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미혼 청년에게는 가능하고, 또 신혼부부에게도 가능하면서, 내가 아직까지 창릉 3기 신도시가 조금 들어오는 게 아주 먼 미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께는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못 드리겠지만 10년 안에 내가 들어와서 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다라고 하면 길지만 또 짧다고 생각하면 짧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10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미혼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에게는 하나의 큰 내 집 마련의 그런 기회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잠시만요. 여기서 끝내게 되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스마일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다양한 경험,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13년 동안 해오면서 뭐 투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또 그런 부분이 또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기 때문에 또 제가 다 오픈을 갖다 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좀 헤아려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창릉 관련해가지고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창릉 S3블럭 일단 저는 특별 공급은 이제 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일반 공급이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일반 공급을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당첨되고 난 다음에 고민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미혼 청년을 할지 뭐 신혼부부를 할지 내 생애 최초를 할지 이걸 고민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특별공급 관련해가지고 제가 상담을 해드렸던 분들께 이야기 드렸지만, 일반 공급은 청약저축 금액이 높은 사람들이 당첨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각자가 도전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토지보상. 상반기 중에 지금 하겠다라고 패스트트랙을 도입을 한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LH에 지금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정말 만약에 토지보상을 갖다 안 하고 막 한다라고 정말 그렇다고 하면 올 하반기까지는 이제 정말 마무리를 갖다 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창릉에 언제 뭐 사전청약을 갖다 하고 본청약 기다리냐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2026년 본청약 드리라고 하면 지금 2023년이니까 3년밖에 남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년이라는 시간 또 정말 금방 지나가고, 실제적으로 이제 토지보상이 다 완료가 되고 이 지역이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면 또 하나 또 이제 사람들의 그런 시선이 또 달라진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일기신도시 특별법이 이제 조금 약간 모호하게, 아직 구체적인 건 나오진 않았지만 약간 좀 나오긴 나왔어요. 대충의 그런 계획들이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일기신도시 특별법이라든지 이제 뭐 20만 평 이상 되는 100만 평 이상 되는데 택지지구 20년 지난 것을 갖다 해주겠다라고 지금 그런 것들을 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서, 물론 다음 주 중에 또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부수고 새로 짓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창릉의 공공분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올 하반기에 BO S11블럭 중에 이제 선택형이 나올 것 같은데, 선택형에서 저는 S11블럭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BO, 그 다음에 A8블럭하고 A6블럭이 신입탑니다. 만약인데 여기 빨간색에 있는 민간분양, 지금 S3블럭을 민간분양을 했었던 걸 갖다가 공공분양 청년 원가주택으로 해서 나눔형으로 지금 분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빨간색에 있는 필지 뭐 B2블럭이라든지 S10블럭, S7, S8블럭 이런 블럭 중에서 이제 바꿀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많아봤자 민간 내지 또 이런 임대 아파트에서 이제 뭐 선택형이라든지 뭐 나눔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한두 개를 가정하게 된다고 하면 정말 맥심 뭐 5개 내지 6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계획은 A6블럭이랑 A8블럭, 그 다음에 B5블럭, S11블럭 4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민간 분양이고 임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중앙에 보면 M5블럭, M3블럭, M1, M2, 뭐 CM 이런 것들은 이제 주상복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나는 그러면 일반 분양이 안 된다고 하면 주상복합을 갖다 노려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께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청약 경쟁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저는 순수하게 제 내피셜입니다. 생각보다 노플이라고 예상합니다. 뭐 몇백 대 1이 아니라 또 몇천 대 1이 될 수도 있는 곳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 대 1이 넘어갈까? 생각을 해보니까 계약금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니까 미혼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 최소한 몇백 대 1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양정 역세권이라든지 고덕 강일보다는 창릉 S3블럭 그리고 사람들이 고양시에 있는 분들만 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여기가 입주가 2029년이다 보니까 서울, 경기도, 특히 경기도에 있는 분들은 특히 미혼 청년 같은 경우는 한 가정에 뭐 2명, 3명도 이런 청약을 갖다가 특별공급을 지원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첨되고 난 다음에 고민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섯 번째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용산에 모임이 있어서 용산을 다녀왔는데 제가 삼송에서 용산 가는 게 40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물론 3호선 타고 1호선 환승하면 되는 거고 제가 그리고 난 다음에 올 때는 신용산역에서 4호선을 타고 이제 충무로에서 환승하고 삼송으로 돌아왔는데 올 때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렸죠. 근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는 용산역 앞쪽도 엄청나게 개발이 많이 됐더라고요.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1차를 마치고 2차를 갔다가 가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 시간이 뭐 9시에서 9시 반 사이였는데 그래서 한 세 군데를 갖다 돌면서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희 인원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많지는 않았지만 한 9명 정도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세 군데를 갖다 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서울 중심과 삼성은 정말 가깝고 용산이 개발된다라고 하면 가장 큰 반사 이익을 갖다 볼 수 있는 게 창릉이다. 창릉 신도시다. 그러니까 창릉 신도시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GTX A역이 있어요. 그러면 연신내역과 서울역이거든요. 근데 서울역 바로 옆에가 용산역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신분당선 서부 연장이 삼성까지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시너지 그러면서 최신식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최신식에 있는 뭐 창천이라든지 서울숲 그러니까 서울숲 2배가 되는 이제 이 망월산 이런 서울숲 그러니까 도시숲 같은 경우도 개발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한강까지 연결되고 그리고 직주 근접이 되면서 정말 쾌적하게 이렇게들 갖춰져 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선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을 생각한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민간 분양을 갖다 노린다고 한다고 하면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공공 분양은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용산 쪽에 지금 개발되는 상황이 아직까지 지금 이제 그 민족공원 쪽으로는 다 이제 반환이 됐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산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이 돼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고양시가 상당히 반사 이익을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양시가 내년에 경제자유구역도 지정이 되면서 또 창릉과 화전과 그리고 마곡과 상암 그런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 직주 근접이 되면서 또 여의도까지 고양선이 서부선과 또 직결돼서 가는 이런 명품 3기 신도시. 그러니까 GTX-A 창릉역만 들어오는 것도 엄청난 호재인데 고양선까지 그리고 BRT까지 신분당선까지 이 고양시의 창릉에 근접해서 다 들어온다. 그렇다고 하면 교통망이 들어온다고 하면 제가 엊그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일자리가 생기게 되면 사람이 또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모이게 되면 고양시는 지금의 109만 명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창릉이 아마 입주할 때쯤 되면 120만 저는 조심스럽게 120만 명 이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양시를 찾지 않을까 창릉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감사스마일의 개인적인 내피셜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창릉 관련해 가지고 공공분양뿐만 아니라 민간 분양도 지금 나름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창릉은 주 1회 정도는 꾸준하게 소식을 갖다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야심차게 뉴홈이라고 이제 이름도 바꿔가면서 이제 일단 50만 가구 첫 번째 지금 사전청약을 실시하는데 감사스마일도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건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데 내심 작년 12월 달 분위기랑 지금 올 2월 달 분위기는 좀 달라져 있다. 그래서 경쟁률이 좀 높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게 뭐 계약금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청약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존의 사전청약 S1이랑 S4 블럭 창릉 천마을에 당첨되셨던 분들은 특히 S5, S6 블럭 당첨됐던 A4 신혼희망타운 당첨되셨던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사전청약 포기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올 빠르면 전반기 늦어도 올 올해까지 좀 기다려 보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은 토요일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스마일은 창릉을 이야기했을 때가 더 행복하고요. 고양시의 이런 앞으로의 그런 미래를 저는 그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정말 용산 가서 너무 충격을 받고 와가지고 또 조만간 또 용산에 또 새로운 소식도 있으면 또 알려드리고요. 고양시의 앞으로 빛나는 미래를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정말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다소 길었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과 그리고 이쪽에 보면 제 트레이드마크 스마일 트레이드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드마크랑 같이 또 방송을 하니까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스마일 찐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